아까 영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해. 영해는 몇 해리라 그랬죠? 12해리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부터 12해일까요? 영해로 잠깐 가볼까요? 영해로. 자, 영해. 영해 12해리라 했잖아요. 영해가 12해인데. 자, 그러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 해안선, 육지와 바다 경계선 해안선은 그냥 12해일까? 아니요. 그럼 어디서부터일까? 아까 밀물과 썰물 중에 썰물이 가장 클 때, 썰물이 가장 크단 말은 가장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갔단 말이고, 육지가 최대한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랐단 말이에요. 간조선. 그러니까 최저 간조선, 최저 조위선, 저조선, 최저 조위선이죠. 같은 말이죠. 최저 조위선, 저조선, 최저 간조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썰물이 클 때, 가장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갈 때, 그래 육지에서부터 가장 멀리 가죠. 거기서부터 12해리. 즉 최저 조위선, 바닷물 위치가 최저일 때, 썰물이 가장 클 때, 가장 바다 쪽으로 물이 많이 밀려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해리. 그래야지 우리 영해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12해리인데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미리 잠깐 말하면 두 번 복습하는 꼴이 됩니다.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안선이 단조롭죠? 매끄럽고 길쭉하죠? 그 다음 독도, 울릉도도 마찬가지, 제주도 이런 데 그렇죠? 근데 서해 남해는 어때요? 복잡하죠? 왜? 섬들이 막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부터 12해리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섬들이 있어.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해안선이 굴곡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복잡해. 서해와 남해는. 그런 것은 여기서부터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 하면 안 되겠죠? 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있는 섬, 외곽 섬끼리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외곽 섬끼리. 거기에서 이제 다시 최저 조위선 따져야죠. 썰물이 가장 클 때, 예? 가장 바닥 쪽으로 많이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요즘 되겠죠.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12해리라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서해와 남해는 섬들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굴곡이 많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동해라든지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데는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하겠죠. 통상적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기 최저 조위선부터 12해리, 여기서부터 12해리, 여기서부터 12해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제주도는. 자, 그런데 여기 해안선이 단조롭고 미끄럽고 하는 데 있어서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 하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 간다. 통상적인 기준선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영해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서해 남해처럼 외곽 섬끼리 연결해가지고 거기 최저 조위선에서 다시 12해리 하는 걸 직선으로 연결한다 해서 직선기준선, 직선기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영해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죠. 예, 그 참고로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자, 다 이해했습니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나옵니다. 봐요. 자, 직선기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 다 했어. 영해를 정할 때, 영해 몇 해리라고요? 12해리로 이제 기준 삼고 있습니다. 정할 때 가장 외쪽 바다, 가장 바깥쪽 바다에 있는 섬끼리, 여기 섬이라 말했지만, 여기 섬이 있구나. 섬끼리 직선으로 연결해서, 예? 이렇게 있으면, 섬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직선끼리, 여기도 이렇게 막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데 하나, 가장 바깥에 있는 외섬끼리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최저 조위선 따져가지고 12해리. 이해했죠? 요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직선기선. 직선으로 연결하는 기준선이라면 기선이. 증기를 이용한 배, 기선이 아니고 기준선. 이 기선 해놓으니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배 선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증기를 이용한 배. 우리 기차할 때 증기를 이용한 기차란 말이 거기 생겼죠. 그래서 직선은 증기를 이용한 배가 아니고 직선을 기준점으로 한다. 직선 기준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기준을 할 때 터 기자, 기준선, 기준선을 줄여서 기선. 예? 직선끼리 연결하는 기준선,
그래서 줄여서 춘자 빼고 직선기선. 통상기선은 통상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선, 보통 일반적으로 매끄러운 이런 해안선 단조로운 곳에서 그냥 최저 조위선에서 메테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걸 통상기준선 줄여서 통상기선. 직선기선은 복잡한데 남해 서해 같은데 외해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섬끼리 직선을 연결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선이다. 직선기선이다. 직선기선 하면 어려운데 직선기준선 하면 쉽죠? 그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을 한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니까 서해와 남해, 동쪽 동해 중에서 영일만하고 울산만 있죠. 영일만하고 울산만은 좀 복잡하죠. 이게 동해 중에서 영일만하고 울산만 빼고 영일만, 울산만, 서해, 남해 이런 데는 직선기선을 기준선으로 합니다. 영일 잡을 때, 영일 정할 때.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독도, 동해 영일만 하고 울산만 뺀 동해는 어떻게 한다고? 통상기선, 통상기준선을 중심으로 영일, 우리가 말할 때 영일을 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이제 지로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회 직선기선으로 해가지고 서해와 남해는 이제 12회를 이렇게 해서 영해가 됐고, 그 다음에 동해 이렇게 됐고, 울릉도 독도 쪽 이렇게 이제 됐다 쳐 각각 제주도 이렇게 됐고 영해가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익이란 말 들어봤죠? 네. 배타적 경제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오죠? 자, 배타적 경제 수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 다 했으니 빼고 여기까지 영해야 영해 이제 영해입니다. 영해가 몇 해리라고요? 12해. 영해를 나타낼 때만큼만 바다의 영해를 통치권이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바다 영역, 거느릴 수 있는 바다. 그 영해는 12해리인데 그 해리는 바다에만 쓰는 거고 1852m죠. 1해리 기준. 됐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여기서부터 188이 더해가. 188이.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200이죠. 200.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해리야. 근데 원래 12해리 영해 빼면 영해부터 시작, 밖으로 나가면 188이 추가되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200캐리. 영해 밖으로 시작하면 188 플러스. 아무튼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캐리죠? 자, 그럼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뭐냐? 우리가 물어볼 때. 한자가 없다 쳐. 요거 없다 쳐. 자, 배타적을 생각합니다. 자, 배척합니다. 타인 또는 타국을. 다른 것을. 줄여서 다른 것 합시다. 다를 타자니까. 자, 배자는 밀배자, 배척할 배자. 타자는 다를 타자.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게 배타적이야. 이 중에 이런 것은 잘 알아내야 돼. 다른 걸 배척하는 거 뭐라 그래? 배타적. 그 다른 것 속에는 다른 나라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타적은 뭐 이타적. 이타적. 뭘 이렇게 해? 타인 또는 타국, 즉 다른 것. 합쳐서 다른 것이라고 하자고 그냥. 다른 것은 다른 나라도 되고 다른 사람도 돼. 다른 것을 이롭게 하는 것 뭐예요? 이타적. 배타적은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 배척하는 것. 그럼 이기적은 뭐야? 이기적. 자기야. 이 기자 자기야.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거. 그러면 배타적하고 이기적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배타적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거고,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거니까 배타적과 비슷하잖아요. 다른 걸 배척한다는 말은 나만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타적과 이기적은 똑같은 한참 비슷하고, 이타적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타적이어야 좋고, 여기 나온 김에 합니다. 배타적이나 이기적인 건 안 좋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안 좋죠. 근데 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일정 규모, 일정 범위, 일정 범주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라고? 자기 중심을 볼 때는 자기한테 이기적인 거야. 그럼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배척하고 배척하는 경제 수역이야. 그럼 경제 수역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경제 수역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역이잖아요. 그죠? 네.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해역이잖아요. 바다니까 해역으로 합시다. 수역과 해역은 같죠. 이 숫자, 물 숫자니까. 역자는 직역역자. 땅의 영역은 뭐야? 지역.
바다 영역은 해역 또는 수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바로바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물의 영역이 뭐예요? 수역. 바다의 영역이 뭐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강에 있는 강을 나타낼 때는 해역 그러면 안 되니까 수역인데, 수역은 강과 바다 합쳐서 수역. 바다만 할 때는 해역. 근데 수역을 해도 틀리지 않고, 땅을 나타낼 때는 지역. 경제 지역 하면은 땅에서의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땅에서의 범위. 바다에서는 경제 수역. 이해했죠? 자, 바다에서 경제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누리는 바다 영역. 근데 남을 배척하고. 그 말은 뭐면 독점적으로 경제의 권리를 누린단 말 아니에요. 그죠? 자, 200캐리가 배타적 경제수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최저 조유선 기준으로 200캐리, 영의 기준으로 추가로 188, 즉 최저 조유선 기준으로 아까 영의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해서 200캐리를 배타적 경제 수익을 하는데, 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200캐리 안에서 경제적 권리를 어떻게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 배타적으로 누려. 배타적으로 누린다는 말은 뭐야? 다른 것을 배척하고 타인의 타국을 배척하고 독점적으로 나만, 우리나라만 누린단 말이죠. 자기 나라 한 나라만. 이해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해역에서 경제적 권리를 누린단 말은 뭐예요? 어업권 있죠. 어업권. 네.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업. 네. 그 다음에 광물, 바닷속에 있는 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업이라든지 광물 자원 등의 그런 거에 있어서의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니까 독점적으로 누가 공유하지 않고 나만이, 우리나라만, 한 나라만이 갖는 그런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합니다. 대충 이 뜻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게 아니고, 배타적이란 것과 이기적이란 것, 이타적이란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잘 알아들어 주시고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해역, 수역, 지역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0캐리는 곱하기 1852 하면 대충 나오죠? 370kg 정도 나오면 370kg. 또 계산기 뚫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12해리는 약 22kg.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는 약 370kg 정도. 이런 건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해리가 몇 미터 이런 것은 상식. 여러분 상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뭐 중학교 정도의 사회 영역 정도에 속하죠. 이런 것 정도는 뭐 한국지리 정도 사회 영역. 근데 이게 옛날보다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어렵고 안 어렵고 떠나서 우리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자로 이루어진 모든 용어, 암미강 용어를 할 때 먼저 직역을 하고, 한자로 어떻게 쓰고 있기는 몰라도 어떤 한자를 쓰는 정도는 알고 있자. 그러면은 너무 공부가 쉽고 재밌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는 사회 영역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한국지리 정도에 속하는 걸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좀 다른 영역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